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님이 쓰신 나의 어머니 유영수 여사 중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지혜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을 키우시며 가장 신경 썼던 일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행여 대통령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자란다는 평범하지 않은 환경을 늘 염려하면서 가능하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편한 생활을 하려 하고 나의 노력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거나 물건을 갖게 되는 일을 엄하게 금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도 훨씬 엄한 분으로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저희들은 남보다 좋은 장난감이나 학용품을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친척들이 사준 장난감 정도는 있을 법하건만 의장 공간이나 청와대가 장난감 없이 놀 수 있을 만큼 넓다는 어머니 생각에 남동생은 장난감다운 장난감을 가져보지 못했고 어린 시절의 여동생 역시 빨강, 노랑, 파랑의 흔한 삼색 우산이 유일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간혹 친척이 해외여행길에 산 것이라며 저희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올 때면 어머니는 기뻐하는 저희들의 표정에는 아랑곳 없이 그 자리에서 친척을 나무랐습니다. 남이 안 가진 것을 갖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을 뿐더러 건전한 시민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자녀들만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없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다가 자녀에게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척이 돌아가고 나면 저희들에게 단단히 이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류 과정 정도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적극적이며 또한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자라야 하며 부모의 지위에 대한 애타심을 버리고 가난한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자각 속에서 겸손하게 자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장에야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기에 우리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예 새로운 것, 좋은 것을 가지겠다는 욕심은 단념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생각은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신당동 옛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서울 4대 부속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남동생은 항상 자가용이 아닌 시내버스나 전차로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날씨가 굳은 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할 때도 어머니는 남동생 몰래 비서에게 택시비를 주어 어머니 아닌 비서가 택시를 태워 등교하는 것으로 알도록 하였습니다. 저 역시 성심여중을 다니면서도 전차를 이용해서 통학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에는 성심여중에 다니는 대통령의 딸이 전차를 타고 등하교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하루는 전차의 차장이 제 학교 배지를 보고 제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통령 따님이 다닌다면서요?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차장은 다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차 타고 다닌다던데. 그런가 봐요. 그 학생 공부는 잘해요? 그런 대로 해요.
하나 봐요. 키는 얼마만 해요? 저만 해요. 그 차장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바로 그 학생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하자 모두들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몹시 즐거워하며 저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딸을 잘못 가르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흡족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20세 되던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로 주었던 시계가 기억에 또렷이 남습니다. 그때까지 낡은 시계만을 차다가 새 시계에 감격하여 대학 시절 내내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도 저는 그 시계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시계를 봤던 날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면서 조금만 감색의 상자를 제게 주셨고 그 속에는 시계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어머니에게 참 예쁘지요 하고 들뜬 목소리로 자랑을 했더니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나도 똑같은 것으로 하나 사주시라고 해야겠어. 그럴 때는 소녀 같은 어머니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어머니는 제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당신이 입던 한복 중 꽃자줏빛 한복을 손수수선해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네의 수석 졸업이 너무도 기쁘고 가슴이 벅차서 밥이 안 넘어가는구나 하시며 어머니다운 모습으로 기쁨을 표현하던 어머니가 옷을 다듬으며 제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은데 새 옷도 안 해주고 이른 옷 입으라고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내핍과 소박함을 강조하면서도 내심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에게 있어 청와대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호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도 한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남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며 평범하게 길러준 어머니의 뜻은 생각할수록 귀하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성인이 되어 각각 제 생활에 적응하고 또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친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예절에 관해서도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존칭어가 좀 복잡하지만 이를 바르게 알고 쓰도록 하라며 저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 존칭어를 틀리게 사용하거나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또 라디오를 들을 때 혹시 잘못된 존칭어가 나오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른 존칭어를 알려주는 분이었습니다. 식구의 생일이면 언제나 생일 축하 카드를 서로에게 보내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럴 때도 어머니는 가족끼리의 예의를 소박하게 전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마다 서로에게 보내는 저희의 카드를 보고는 1년 사이에 이렇게 쓸 만큼 자랐구나 하며 흐뭇해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역시 다른 어머니들처럼 자식들에게 늘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평범하고 자상한 어머니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힘들어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고 자녀 곁에서 언제나 사랑을 베풀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여동생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저희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몹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건강이 염려된다며 간식을 준비해온 어머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포만해져 정신 집중이 어려우니 되도록 식사 때는 적게 먹고 대신에 영양가 있는 간식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밤늦게 커피 대신 토마토를 내주고 야채를 갈아주고 밤중에 우리가 졸지 않나 몇 번씩 우리 방문 앞을 왔다 가시던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들에게 잘 듣는 약은 언제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통증이 와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약을 먹으니 잠시 후에 통증이 씻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 아시나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일은 자신들이 결정하도록 교육한 분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어머니는 사학 전공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서 전자산업이라는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가 크고 전자산업 분야에 참여해서 저도 뭔가를 생산하겠다는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을 접으면서도 용기까지 더해 주었던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주저없이 저의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며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특히 제게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어머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등을 더욱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자리에서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한 제가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도록 고맙고 대견하다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비록 힘이 들더라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스스로 준비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1972년 10월 어머니를 대신하여 스페인의 유조선 진수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3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을 걸프 석유회사가 스페인 엘페론시 해군 기지에 있는 조선소에 의뢰하여 제작하게 했고 우리나라와 합작회사인 걸프회사는 유조선이 완성되자 그 진수식에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이 행사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저는 스페인어로 약 4에서 5분간 연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하고 나라를 대신하는 공식 외국 여행이라 부담감이 적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할 뿐이었습니다. 1973년 하와이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하와이에 이주하여 뿌리를 내리고 산 지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제가 가게 되자 어머니는 역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가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실수 없이 잘 해낼 거예요. 기자든 누구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알아서 답변하도록 가로막지 말아주세요.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답례연에서 저는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온갖 고생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터전을 갖고 온 나이든 교포 1세분들이 제 앞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몹시도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분들의 고생에 대한 안타까운 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연설을 마쳤고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이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내리니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도 나와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잘했다, 잘하리라고 믿었었지. 저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모처럼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기에 느껴졌던 그리움과 무사히 일을 마친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바보같이 울긴 왜 우느냐며 저를 따뜻이 안아주었습니다. 후에 어머니는 이 일을 두고 한 여교수에게 이젠 다 컸나 싶어 섭섭했는데 내게 기대어 우는 것을 보니 그래도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가 싶어 허무하다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모든 일을 준비하고 해결하도록 한 어머니는 저를 지켜보면서 많이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제게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기에 저는 어떤 경우든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나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어머니가 당시 여행 가방을 챙기며 보여주었던 자상함은 그토록 바빴던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방문 일정에 따른 공식 행사나 파티에 필요한 의상을 어머니는 당신의 옷 중에서 직접 골라주기도 하였습니다. 답내연에서 입을 한복으로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혀보며 제게 잘 어울린다고 흡족해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손수 여행 가방을 챙겨줄 때도 어머니는 꼼꼼하고 세심하였습니다. 한복은 치마의 폭과 폭을 마주잡아 곱게 펴서 상하로 중간을 크게 접어 가방에 넣고 벨트는 가방 가장자리에 빙 둘러서 챙겨주었으며 바늘과 실 그리고 소화제와 감기약까지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행 가방을 손수 챙겨주시던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만큼은 어머니의 자상함과 애정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제가 다시 사용하며 어머니와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기분으로 가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의 제 생일은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예년의 습관대로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쓰신 축하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네에게 올 봄에는 경사가 둘이나 겹쳤으니 더욱 축하하고 더욱 건강하길 축복해. 어머니는 자신의 시간이 전혀 없을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그날의 일들을 기꺼이 들으며 항상 좋은 자가 되어 주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바쁜 일들로 인하여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온 가족의 소풍을 통해 그 점을 보상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온 가족의 소풍을 위해 어머니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또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이 누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며 보냈던 그 소풍은 우리에겐 인생을 배우는 또 다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평범한 어머니이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들을 향해 지니며 산 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듯 저희 부모님 역시 자식들이 효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너무도 일찍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항상 바쁜 탓에 미처 정리되지 못한 어머니의 책상을 보며 책상 정리만이라도 도와드리는 딸이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그것 역시 해드리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를 멀리 떠나보낼 때마다 꼭 손을 쥐어주던 어머니의 모습,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 위로와 힘을 얻었다던 어머니, 지금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어머니는 저의 어떤 모습에서 힘을 얻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 그런 일들만 하고 살면 이 세상을 잘못 살지 않으리라는 믿음은 어머니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자식을 사랑하는 지혜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책을 읽으면서 우리 유경수 여사님의 그 훌륭한 인품에 감동이 되는 감탄이 우러납니다. 책 내용을 통해서 유경수 여사님의 교육 철학과 또 엄하면서도 자상하셨던 성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님께서 철저하게 경계하셨던 것이 자녀들이 대통령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셨고, 부모의 지위에 대한 애타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랄 것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셨기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질 수 있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좀 더 오랜 시간을 대통령님과 자녀들을 보필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계셨는데 적들에 의해 봉변을 당하셔서 명을 다하지 못하신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유경수 여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